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시가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지역의 역사 전반을 조명하는 시립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률 54%인 여수박물관은 여수와 바다라는 전시 주제로 웅천 이순신 공원에 건립 중인데요. 내년 하반기에 정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여수 웅천 이순신 공원의 시립박물관 건립 공사가 한창입니다. 지난 2018년 기본 계획을 세워 이듬해 국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평가를 통과했고 지난해 10월에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317억 원, 지상 1층 규모로 현재 공정률은 54%, 내년 4월 준공되면 시운전을 거쳐 10월쯤 개관할 예정입니다. 여수박물관의 전시 주제는 여수와 바다,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섬과 해양, 산업과 생활의 변화상 전체를 고스란히 담는다는 의미가 큽니다. 지역의 역사를 중심으로 한 역사박물관 성격의 그런 종합박물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수가 전남 동부권에서 최초로 이런 공립 역사 중심으로 한 박물관을 건립한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사람이 새겨진 유일한 고인돌인 오림동 암각화 고인돌과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전라 좌수영의 역사, 거문도 사건과 여순 사건, 여수 국가산업단지와 2012 여수 세계 박람회까지 세계 어디에도 없는 여수만의 역사가 여수 박물관에 전시됩니다. 현재 여수시가 소장하고 있는 유물은 여수 총세력과 수군 조련도, 통제 20 수군 대첩비 탁본과 팔사품도 등 16,000여 점, 국립광주박물관과 순천대 박물관 등 타 지역에 있는 유물도 12,800점에 이릅니다. 여수시는 특히 여수의 오랜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차별화된 컨셉트를 설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역사를 담아내는 것 자체가 그 여수 박물관의 차별성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수의 역사는 한국사 속에서 또 세계사 속에서 오직 이 지역에서만 일어난 사건을 저희가 부각함으로써 그 차별성을 드러내려고 하는데요. 지역의 핵심 문화 시설이 박물관이어야 한다는 역사 인식 속에 여수박물관은 여수를 대표하는 역사 문화 공간으로 새롭게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광양 플랜트 건설 노사가 7개월여에 걸친 협상 끝에 임단협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광양 지역 플랜트 건설 노사는 지난 4일부터 집중 교섭에 나서 전년 대비 올해 전직종 임금 일괄 10,000원 인상, 하기 유급 휴가 1일에서 2일로 확대 등 임단협 쟁점 안건들에 대한 합의를 잠정적으로 이뤄냈습니다. 광양 플랜트 건설 노동조합은 이번 사측과의 합의안에 대해 노조원 대상 찬반 투표를 거쳐 통과하면 최종 가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그동안 광양 플랜트 건설 노사에 첨예한 의견을 좁혀가기 위해 노사민정 실무협의회 개최 지원 등 7개월여 동안 34차례에 걸친 노사 협상을 지원해왔습니다. 어제 발생한 여수 호텔 사우나 화재 사고는 기계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어제 낮 2시쯤 여수시 신월동 모 호텔 사우나 화재 사고의 발생 원인은 사우나 내 건식 히터기의 과열에 의한 기계적 요인 때문으로 잠정 결론 지었습니다. 한편 어제 여수 신월동 호텔 사우나 화재로 호텔 직원 5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예식장 하객 2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90대 치매 노인이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머물던 다른 환자에게 폭행을 당해 크게 다쳤습니다. 가족들은 병실 내에서 폭행이 일어났는데도 병원 측이 방치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김규희 기자입니다. 야심한 밤 한 요양병원 내 5인 병실. 한 환자가 다른 환자에게 다가가더니 손으로 얼굴을 내리칩니다. 5분 동안 포착된 폭행 횟수만 20여 차례. 낙상 방지를 위한 안전끈까지 풀어버리면서 피해자인 90대 노인은 결국 침대에서 내려와 넘어졌고 고관절, 골절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가족들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치매 환자인 만큼 돌발 상황을 막지 못한 병원 측에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이라도 해서 보고 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몇 차례 이렇게 가격을 하고 해서도 전혀 그런 상황을 모르니까.
노모의 낙상 사고는 물론 부상 사실을 알고도 응급실에 가지 않았고 가족에게도 곧바로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병원 측은 폭행 발생 9시간이 지난 뒤에야 가족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병원 측은 가족들이 놀랄까 봐 아침에 전화했고 낙상 사고 뒤 진료한 결과 응급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 기본 처치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우리가 주간에 근무자가 많으면 수시로 관리하니까 미리 예방도 할 수 있고 방어도 할 수 있지만 야간에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인력도 딱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가족들은 병원에 치료비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병원 측은 의료진 과실이나 법적 책임은 없다는 입장. 가족들은 수사기관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여수시가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운항이 중단된 거북선호에 대한 3년여의 사용료를 이용업체에 부과했는데요. 이것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남해안 크루즈관광 주식회사가 여수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거북선호의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여수시가 원고에게 부과한 사용료 3억 6천만 원을 취소하고 9천만 원만 부과하라고 판결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남해안 크루즈관광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승객들이 감소하자 여수시에 휴항을 요청해 3년여 동안 운항을 중단했음에도 여수시가 휴항 기간을 포함한 사용료를 부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어제 서울 이랜드를 꺾으면서 승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전남은 어제 오후 2시 서울 목동 종합운동장 주 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2 2024 39라운드 이랜드와의 최종전에서 발디비아의 득점 등에 힘입어 4대 0으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전남은 이번 최종전에서 승점을 추가해 종합전적 16승 9무 11패, 승점 57점으로 5위에서 4위로 뛰어오르며 일부 리그 승격 티켓이 걸린 준 플레이오프 티켓을 따냈습니다. 순천시의 온누리 공영 자전거가 새롭게 개편돼 운영에 들어가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대중교통과 자전거, 보행자 중심 도시건설을 위한 핵심 콘텐츠인 온누리 공영 자전거에 대한 1일 이용요금 3시간 무료 사용, GPS 전용 앱 기반 대여 반납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 한 달 동안 시범 운영한 결과 새롭게 9천여 명이 회원 가입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달 동안 온누리 공영 자전거를 18,900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고 지난해 월 평균 대비 이용객이 43%나 증가해 시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해외 홍보 유튜브 영상에 전남에서 유일하게 순천이 소개됐습니다. 순천시는 한국관광공사가 검색으로는 알 수 없는 한국 사람들이 알려주는 찐 한국 여행을 콘셉트로 제작한 공식 유튜브 해외 홍보용 영상에 순천의 송광사와 템플스테이가 유일하게 소개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순천시는 바쁜 일상 속에서 쉼표와 같은 여행을 선물하기 위해 행운을 만날 수 있는 흑두루미 탐조, 야생차 체험관 차 프로그램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해안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 사고가 동절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관내에서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선박 사고는 모두 1,415건으로 이 가운데 동절기인 11월에서 2월 사이 전체 사고의 30%인 420여 건이 발생했습니다. 해경은 겨울철 해양 사고의 원인이 운항 부주의와 정비 불량, 관리 소홀에 따른 인적 요인이 많다며 동절기 해양 종사자들의 안전 수칙 준수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